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미 동부 일원에 7일 내린 폭설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로 곳곳에서의 교통사고와 교통대란이 발생했습니다. 한인사회도 행사 등이 지연되는 등에 따른 업소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7일 오전 8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지역에 따라 12인치를 넘어서면서 도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눈폭풍이 예보되면서 항공기가 회항하고 열차와 페리가 지연되는 등 교통 대란이 이어졌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은 결국 이날 총 100여 편의 항공기 이착륙이 취소됐고 JFK 공항은 90여 편의 항공기 이착륙이 취소됐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등 대중교통 역시 폭설로 주말 내내 파행 운행됐습니다. 8일 정오 롱아일랜드 그레인렉 인근에서는 100여 명을 태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가 경찰 순찰차에 들이받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페리 운항이 전면 취소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인들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고객들의 발길도 줄어들었지만 식자재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예정됐던 행사들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재빠른 제설 작업을 시행했고 9일 공립학교는 정상 운영됐습니다. 또 쓰레기 수거도 9일부터 재개됐습니다. 국립기상대는 오늘까지 이어진 영하권의 날씨는 10일 낮부터 화씨 40도대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 뉴저지주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겐 카운티는 독감 지수가 위험 수위로 나타나 한인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독감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현재 뉴저지에서는 만머스 카운티의 독감 지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에섹스 카운티, 버겐 카운티, 오션 카운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에서는 12월 말까지 39개 카운티와 뉴욕시 전역에서 독감 환자가 발생했으며 총 658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기도 전에 독감 환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의료기관 종사자 중 독감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진료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시즌 가장 흔한 독감 바이러스는 H3N2로 고열과 두통, 심한 피로 등의 증세를 나타냅니다. 뉴저지주 해켄색 대학병원 게리 문크 임상 바이러스 학과장은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독감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조건이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우석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독감 증세로 찾아오는 젊은 층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70세 이상 노인 환자가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계속됩니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정밀 검증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주 동안 10명이 의회 청문회장에 출석합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20일 이전에 최대한 많은 내각 구성원들의 인준 절차를 끝낸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정밀 또는 송곳 검증을 통해 트럼프 내각 구성원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세밀하게 뜯어보겠다는 태세입니다. 세션스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는 10일 시작되고 11일에는 틸러슨 지명자를 비롯해 마이크 폼페어 중앙정보국 국장 지명자,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 지명자, 베시 디보스 교육장관 지명자,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 지명자가 한꺼번에 의회의 검증을 받게 됩니다. 12일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 벤 카슨 주택장관 지명자, 앤드루 퍼스터 노동장관 지명자, 윌버 로스 상무장관 지명자가 청문회를 갖게 됩니다. 특히 민주당이 틸러슨, 세션스 지명자와 함께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지명자, 디보스 교육장관 지명자 등 4명을 집중 검증 대상으로 지목한 만큼 이들을 둘러싼 양당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틸러슨 지명자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틸러슨 지명자가 과거 대러시아 제재에 반대했던 전력 등도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흠집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직접 해킹을 지시했다는 미 국가정보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보 당국은 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푸틴이 해킹을 지시했다는 결론은 분명하다며 그의 지시를 받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미 대선을 방해하기 위해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을 해킹했으며 악플러들에게 돈을 주고 소셜미디어에 악성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전방위 방해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어떻게 해킹을 지시했는지 구체적 정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정보원이나 정보 수집 방법이 노출될 경우 이후 정보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러시아 연루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해킹 시도를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위터로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라며 바보들만 그게 나쁘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미국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유권자 등록 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새해 사업의 일환으로 사전 선거 계획 발표와 함께 임금 착취 단속을 강화할 것을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9번째 새해 사업의 일환으로 8일 사전 선거와 자동 유권자 등록,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 허용과 유효화 등으로 구성된 선거제도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대선에서 뉴욕주 선거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이번 사전 선거 제도에 대한 개정 사업은 뉴욕주의 선거 규정을 더욱 현대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전 선거 계획에 따르면 주 전역 모든 카운티 정부는 선거일로부터 12일 전 최소 1개의 투표소를 마련하고 가동해야 합니다. 투표소는 주중 하루 최소 8시간 동안, 주말에는 5시간 동안 주민 5만 명당 1개의 투표소를 운영해야 하고 구체적인 위치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워싱턴 DC와 37개 주가 사전선거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사전선거 제도 이용률은 2012년 선거 때보다 2배로 늘었다는 것이 주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쿠오모 주지사의 새해 사업 시리즈 7번째는 노동국 권한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임금 착취 단속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 임금 착취 단속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문직 취업 H-1B 비자 제도가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H-1B 비자가 미국의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8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법무장관에 내정된 제프 세션스 연방 상원 의원이 현행 취업 비자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거나 아예 폐지시킬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100일 내 우선 추진할 6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미국인 우선 취업을 위해 각종 취업 비자 남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지도부와 세션스 의원은 현행 H-1B 비자가 미국의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 제도의 목적은 특정 첨단 기술 분야 전문직 인력을 찾지 못할 경우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과는 달리 외국인 전문가들을 낮은 비용으로 데려오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션스 의원은 지난해 H-1B 비자 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하원의 데럴 아이사 의원도 지난 4일 미국 일자리 보호와 성장 법안을 통해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외국 근로자들이 취업 비자, 나아가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기준 금리 인상의 여파로 새해 들어 주요 카드사들의 대표적인 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0.25%포인트씩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이용자들의 월 페이먼트 부담이 커진 겁니다. 시민들의 경제 전반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뱅크레이트가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의 연 이자율과 새해 들어 첫 스테이트먼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비교한 결과 모든 카드의 이자율이 기준금리 인상폭과 동일한 0.25%포인트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중 가장 이자율이 낮은 디스커버 잇 카드는 지난해 연 11.24에서 23.24%였던 APR이 올 들어 11.49에서 23.49%로 올랐고, 가장 이자율이 높은 체이스 사파이어 리저브도 0.25%포인트씩 예외 없이 상승했습니다. 뱅크레이트는 50개 카드사의 서로 다른 131개 크레딧 카드 상품의 평균 APR이 2016년 마지막 주 현재 기준으로 16.27%를 기록하며 기준 금리 인상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연방감독당국이 카드사에 대해 기존 고객에 대해 인상된 금리를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2009년 크레딧카드법이 있지만, 카드사들은 이를 우회할 방법으로 프라임 레이트에 연동한 이자율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기준 금리 변화를 즉각 이자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용평가사인 트랜스유니온은 0.25%포인트 기준 금리가 오르면 크레딧카드 이용자들의 월 페이먼트 부담은 평균 $6.45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역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됩니다. 뉴욕시 지하철역 중 지하에 플랫폼이 있는 279개 역에 와이파이가 개통됨에 따라 검색, 메시지 전송뿐 아니라 독서가 가능합니다. 1일부터 뉴욕시 전철역 총 472개 중 279개 역 플랫폼에서 트랜짓 와이파이가 설치됐습니다. MTA는 승객들이 서브웨이 리스로 접속해 다운로드한 후 175개의 도서를 10분, 20분, 30분 단위 분량으로 선택해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들은 데일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단순한 검색이나 메시지 전송은 잘 되지만 영화 다운로드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접속, 앱 다운로드 등에서는 중간에 끊기거나 비활성화가 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하 플랫폼이 아닌 지상 플랫폼인 경우에는 무료 와이파이 제공 서비스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예를 들어 7번 전철의 경우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역, 헌터스 포인트 애비뉴, 버넌 블러바드 잭슨 애비뉴역, 그랜 센트럴역, 42 스트리트 브라이언트 파크 5애비뉴역, 타임스퀘어역에서는 와이파이가 되지만 퀸스보로 플라자역, 33 스트리트, 40 스트리트역 등 지상에서 열차를 타는 역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전철 이용객들은 트랜짓 와이어리스 웹사이트에서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역을 검색할 수 있으며 와이파이 제공역을 표시한 지도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인근 산타모니카시가 미 전역에서 아파트 렌트가 가장 비싼 도시로 꼽혔습니다.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 아파트먼트 가이드가 지난해 11월 부동산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미국 내 렌트비가 가장 비싼 도시 50곳을 선정한 결과 산타모니카는 원베드 기준 렌트 중간 가격이 $4,800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2위는 뉴욕시로 원베드 평균 렌트비가 $4,560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캘리포니아 주 내 29개 도시가 렌트비 상위 50위권 안에 포함됐습니다. LA시의 배드버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충 방제 전문 업체 올킨이 최근 미 전역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배드버그 발생 빈도에 대해 순위를 집계한 결과 LA시는 전체 6위를 기록해 배드버그 상습 출몰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배드버그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볼티모어로 나타났으며 워싱턴 DC, 시카고, 뉴욕, 콜럼버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무서운 번식력을 가진 배드버그는 사과씨만한 크기의 빈대로 침대 매트리스나 가구, 벽면 등의 좁은 틈에서 서식하며 특별한 전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물리면 극심한 가려움을 유발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돼지라고 하면 식용 돼지고기나 미련한 동물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런 편견을 넘어서 최근엔 돼지가 반려동물이나 치료사로 맹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요즘 신입 직원 하나로 떠들썩합니다. 주인공은 2살 된 암컷 돼지 릴루. 비행을 앞둔 승객들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동물 치료팀의 일원입니다.
저를 쓰다듬어 주세요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공항을 배회하다. 인사를 건네는 승객을 만나면 무거운 몸으로 앞발을 들어 점프를 하고 악수도 척척하며 재주를 부립니다. 거기다 공주풍의 치마를 입은 통통한 몸. 매니큐어를 칠한 발톱으로 자동 웃음을 유발하며 완벽한 임무 수행을 해내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지내는 요양원에서도 돼지 치료사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보리스와 푼바. 들창 코를 꿀꿀거리며 짧은 꼬리를 세차게 흔드는 돼지를 보는 사이 노인들의 얼굴은 한층 밝아집니다. 기억을 잃고 있는 노인들은 돼지들의 좌충우돌하는 행동을 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기도 합니다. But the pigs we could pet. They would come up running to the fence, and we'd just pet them through there, but very carefully. 전문가들은 돼지들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신선한 자극을 주는 덕분에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Even though we love small children and dogs and other animals, the surprise factor behind the pigs, and one of the gifts with Alzheimer's is you can use a lot of surprises. 돼지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Больше, чем собаки, потому что собачки тоже у меня, конечно, были с раннего детства, но со свинкой ничего не сравнится. 돼지들은 땀샘이 없어 냄새가 나지 않고 저자극성 피부라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도 적습니다. 또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라서 반려동물로 손색이 없다는 겁니다. En México, debido a que nuestra sociedad está cambiando. Cada vez más tenemos horarios laborales más largos, el transcurso de nuestro trabajo a las casas se está alargando. 돼지가 지저분하고 미련한 동물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 친근한 성격과 남다른 외모로 돼지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체류 유학생이나 재외 국민 가운데 현재 25세 병역 미필자들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가 있는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 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즉 1992년생 병역 미필 유학생과 선천적 이중 국적 남성들은 반드시 국외 여행 신청을 해 늦어도 15일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6일 7월부터 외국 환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송금을 받을 때 신고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가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환을 거래할 때 증빙 서류,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은행의 확인 의무와 고객의 신고 의무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건당 $2,000 미만, 연간 $50,000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 서류 확인이나 자본 거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 기준이 상향됩니다. 6일 나소 카운티 검찰은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41살 슬한 씨와 와이스톤에 거주하는 44살 김현준 씨를 2급 절도와 1급 상업용 문서 허위 작성 등 9개 혐의로 5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인 종합미용 재료업체 키스 프로덕트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주문 또는 받지도 않은 제품을 받은 것처럼 인보이스와 청구서 등을 꾸며 $400만 달러에 가까운 공금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뉴욕 일원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무료 ESOL 영어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KCS의 무료 영어 교실은 오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초급, 중급, 고급 등 모두 6개 레벨에 따라 일주일에 2일에서 4일씩 10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16살 이상이면 누구나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각 반은 15명으로 오전반과 저녁반으로 실시됩니다. 수강생은 레벨 테스트를 받아 배정됩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기온이 다소 오르며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엔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0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 38도, 섭씨 3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포근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흐리고 비가 예상되며 포근한 날씨 계속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흐리고 한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